안녕하세요. 오늘 해외 보조치료사 유학 및 취업 사례라는 국내에는 조금 생소한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앨리스 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보조치료사 유학 과정 중이신 소 선생님 특별히 모시고 합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해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유학과 취업을 하는 과정이 언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작조차 어려운 분들이 국내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치료사 직종으로 취업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보조치료사라는 직종에 대해 소개하고 현지 정보를 교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해외 생활, 의료 재활 서비스 등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하여 유학 경험담 그리고 취업 도전기를 통해서 해외 보조치료사에 대한 이 직종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지 정보를 전달하며 있습니다. 해외 유학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 이제 필수 정보인 유학과 취업에만 초점을 둔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실 텐데요.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결론적으로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 나라의 문화, 기후, 자연환경, 음식, 라이프 스타일 등 이 부수적일 것 같은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해외 생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현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 앞단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강의의 목차입니다. 나라별 리빙 포인트, 해외 의료 및 재활 시스템 소개, 그리고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세 개 국가의 보조치료사 유학과 취업 사례에 대한 구체적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라별 취업 이민 소개와 누구에게 적합한 직종인지 해외 경험을 통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이민법이 수시로 매년 바뀌고 있고 개인 상황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취업과 이민에는 개인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렇게 우측을 보시면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경로를 표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과는 이제 별반 차이는 없는 경로지만 좌측을 보시면 제가 그 차이를 리스트화해 보았습니다. 우측 표부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 장소가 집, 재활병원, 요양원으로 세 군데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재활병원에서 재활 기간을 거쳐서 재활 가능성이 낮거나 집에서 이제 환자 케어가 힘든 경우는 요양원으로 퇴원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퇴원을 해서는 데이비에 센터, 데이케어 센터, 디멘시아, 웨이케어 센터처럼 한국으로 치면은 보건소에 있는 재활운동센터나 주간보호센터가 해당이 되고요. 정부 지원 하에 호스피스 연계나 홈테라피로 의뢰되는 치료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 홈테라피도 다학제간 치료를 하고 있어서 이 팀 내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 방문 연계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을 보시면 제가 7가지 정도로 차입을 리스트 해봤는데요. 해외 재활 시스템은 병원에서 지역사회 연계까지 촘촘한 재활 시스템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의사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사가 치료 연계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 의뢰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거쳐서 다음에 어디에서 재활을 받아야 하는지 병원에서 정보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의뢰되는 기관에 그 전 병원의 평가지, 퇴원지, 뭐 경과기록지 등이 자동 연계가 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호주, 캐나다는 복지국가인 점, 그리고 싱가포르는 정부가 병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 모두 원칙적으로는 공공병원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 병원의 비율이 다소 높은 한국과는 이제 반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치료 공간이 주로 치료실인 반면에 세 국가 모두 치료 공간은 환자분이 직접 생활하시는 이 병동에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입원부터 퇴원까지가 모든 환자의 케어가 다학제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팀 어프로치로 진행이 되는데 환자 개개인의 치료 목표 설정, 그리고 이제 퇴원할지의 여부, 치료를 연계해야 하는 환자인지 그런 부분들이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이 팀으로 함께 결정하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어떤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의료사회 복지사, 영어로는 메디컬 소셜 워커라고 하는데요. 이 메디컬 소셜 워커의 역할이 해외에서는 가장 이제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병원과 환자 측 가운데서 양측을 위한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학제간 시스템 속에서 치료 결정과 퇴원 계획, 그리고 치료 연계에 대한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코디네이팅 해주는 역할도 하고 소통 중간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치료 환경을 담은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해외에는 이렇게 엔진 없는 택시를 두고 트랜스퍼 훈련도 하고 있고요. 어떤 해외 병원은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 한 칸을 두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주차하는 훈련도 하고 있어요. 실전 제가 알래스카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요, 비행기 칸 일부를 두고 휠체어에서 좌석, 비행기 좌석 트랜스퍼 훈련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외는 실제 생활에 관련된 치료가 즉 집이나 사회에서 혼자서 또는 도움을 얻어 생활이 가능한지가 치료의 초점이고요. 그게 또 퇴원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다학제간 미팅을 하면 팀이 함께 퇴원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가 PT하고 OT에게 이 환자분 혼자 생활 가능해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퇴원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얘기거든요.